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록봉기 김교수입니다. 많은 일본 분들이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고 전투기 만들 때 뭐 달구지 끌고 다녔다, 소 타고 다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무시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반론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말이야, 우리나라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 항공모함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미국이랑 맞짱 뜨던 나라라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형편없고 한심한 민족이야. 일본이 노벨상 수십 개 받을 때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한 개밖에 못 받았어. 진짜 수준 낮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존중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참 안 좋은 어두운 배경이 많이 있어요. 먼저 일본은요, 한 1000년 이상 한반도 대륙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갇혀 살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시대를 잘 만났죠. 에도 시대 당시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입이 없었고 상공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쌓아온 부를 바탕으로 구로훈해라고 하는 흑선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서양 문명, 서양 산업에 굉장한 큰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품격 없는 말이지만 쫄아서 서양 문물을 개방하게 된 것이고 공포감에 질려서 서양 문명을 많이 배워나가게 된 것이죠. 일본이 서양 문명, 서양 산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메이지 유신 때니까 한 1860년대인가요? 한국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입니다. 거의 1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100년 먼저 산업화를 빨리 시작했으면 앞서가는 건 당연한 거죠. 100년의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최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일본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못 따라잡은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심을 안 가진 부분, 돈이 안 되는 부분, 우리나라가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직도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지금까지 얼마든지 따라잡아 왔고 지금 현재 전자제품, 통신, 스마트폰, 조선업 등등 일본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지만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한 10km, 20km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는 앞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한국이 따라붙어서 지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열심히 대단하게 노력해서 따라잡아 온 것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아직까지 일본한테는 택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우리나라를 깔아뭉개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빨리 산업화를 일으키고 일본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1000년 이상 한반도와 대륙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운 좋게 서양 문물을 빠르게 개방하는 덱에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던 한반도와 대륙을 잠시나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게 되니 원래부터 강했던 사람, 원래부터 뛰어났던 사람들은 힘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뛰어난 문명과 대단한 파워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기고만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시작하게 되고 전쟁 또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미국에게 참패하게 되죠. 이후 일본 민족은 백인, 서양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와 열등감에 또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인, 서양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노벨상 많이 받기 운동이었죠.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전략이었는데요. 일본은 군사력으로 백인들을 이길 수는 없으니 학문으로 한번 이겨보자, 미친듯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꽤 오래전에 영국 가디언지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일본은 노벨상을 수여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위원회 근처에 로비 사무소, 노벨상 수여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로비 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웨덴에서 굉장히 불쾌했죠. 왜냐면은 노벨위원회의 위원들을 일본 국가경비로 초대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로비 자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스웨덴으로서는 참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였죠.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일본은 이 노벨상 위원회에 대한 로비 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로비를 한다고 해서 아무 실력도 없는 그러한 연구 주제들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노벨상을 백인 국가, 서양 국가 중심으로 많이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던 시점에서 일본의 연구 주제들이 이제 스웨덴의 노벨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노벨상 받을 만한 수준의 연구 주제들은 누가 받더라도 누구한테 노벨상을 수여한다고 하더라도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로비 공작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서양을 넘어서자, 백인을 넘어서자 이러한 컴플렉스,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연구를 하는 교수들은 정말 위인들을 대하듯이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연구만 시킨 거죠.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은 경제 부흥기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노벨상을 수상할 수준의 연구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노벨상을 언젠가는 많이 수상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경제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정말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그러한 돈이 되는 기술들에만 연구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인데 정말 국가 주도로 성장, 경제 성장만을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세월에 연구를 10년, 20년을 해서 노벨상을 받을 그러한 연구들을 나라에서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님들 보니까 정말 연구 이외에도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제가 교수를 할 때 일본의 대학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좀 생각해보면 연구를 하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수업도 없고 논문을 빨리 내라는 그런 압박감도 없고요. 정말 이 교수님 학교에 있긴 한가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정말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30년 대학교에서 연구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은퇴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렇게 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연구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많은 수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일본과는 완전 달랐기 때문인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출발점이 늦었어요. 일본보다 한참 늦었어요. 약 100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일본은 단지 먼저 출발했을 뿐인데 일본이 대단하다고 말아주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픈데, 한국이 많이 늦었지만 많은 부분 지금 역전해서 압승을 하고 있는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만약에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은 정말 상대도 안 되게 발라버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아날로그 텔레비전 시절에는 일본 소니의 트리니트론의 화질을 따라가지 못했었죠. 삼성전자, 금성전자, 아남전자는 일본의 파나소닉, 예전 이름은 내셔널인데요. 그 나쇼나루 화질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디지털화되고 TV가 LCD로 이제 얇게 되고부터는 한국의 삼성, LG가 일본 전자업체들을 완전 압살할 정도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
생각한다면은 일본은 한국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현재 일본 전자제품의 수주는 중국제 하이얼, 화웨이, 샤오미 등한테도 밀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한테는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합니다. 미국의 가전 양판점 뭐 베스트바이나 월마트에 가보면은 다 삼성, LG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전자업체들이 대량으로 덤핑으로 싸게 만들어서 일본 전자제품이 패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전자제품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안 되고 정말 구려요. 너무 구려가지고 정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지만 스마트폰, 반도체, 조선업, 5G 통신 등등 일본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자동차도 일본보다 출발이 한참 늦었죠. 초창기에 현대자동차는 일본의 미쯔비시 자동차가 좀 도와줬고, 기아자동차는 마츠다라는 회사가 도와줬죠. 하지만 현재 판매량에 있어서 미쯔비시, 마츠다, 스즈키, 스바루, 혼다, 닛산 전부 판매량에서 현대 기아차가 일본 차를 넘어섰어요. 단 하나 도요타밖에 넘지 못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서 반드시 일본 도요타도 현대 기아차가 넘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